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미 전역서 비무장 흑인 피격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7일 백인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백인 경관인 마이클 토머스 슬레이저는 7일 비무장 흑인 월터 라머 스콧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슬레이저는 지난 4일 교통위반 단속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스콧을 멈추게 하고 전기 충격기로 폭행한 뒤 스콧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유포된 동영상을 보면 슬레이저는 등을 돌려 달아나는 스콧에게 정조준한 자세를 취하며 무려 8발의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총격 영상을 확보해 혐의를 확인하자 바로 슬레이저를 체포했습니다.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슬레이저는 스콧에게 전기 충격기를 빼앗기고 난투극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사건 동영상이 공개되자 슬레이저의 변호사가 그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인 FBI와 법무부도 이 사안에 대해 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미주리주 퍼커슨시 유권자들이 흑인 시의원의 수를 기존의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인구 2만 1000명의 퍼커슨시는 지난해 8월 백인 경찰관인 델런 윌슨이 비무장 흑인 청년인 마이클 브라운을 총격 살해하면서 인종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규모 흑인 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곳입니다. 브라운의 사망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퍼커슨 시의회는 121년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인종적인 구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시의회에서 흑인의 비율이 14%에서 43%까지 올라갔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7일 뉴욕 한인회관에 강제 진입해 향후 한인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변정도, 김석주, 이경로 전 한인회장 등을 포함한 10여 명의 정상화위원회 위원들은 뉴욕 한인회 동포청원 임시총회 결과 탄핵이 된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의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뉴욕 한인회관을 찾아갔고 민승기 회장 측이 문을 잠그고 사무실을 비우자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정상화위원회 뉴욕 한인회관 진입 현장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경찰이 동원됐고 미 주류 언론 기자까지 함께해 뉴욕 한인회 사태가 미 주류 사회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C라인 전철에서의 큰 불꽃 발생은 한 10대 소년이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8일 16살인 키스안 브라운에게 방화죄와 공공기물 파손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시안 브라운은 지난 목요일인 2일 오전 8시 퀸즈 쪽 방향으로 향하던 C라인 전철에 일부러 천류의 조각을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철 운전사는 응급 브레이크를 걸어 전철 운행을 중지했고 이로 인해 C라인 전철은 1시간가량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전 뉴욕 니스의 선수이자 현재 인디애나 페이서의 선수로 활동 중인 크리스 콤랜드와 그의 친구인 카트리나 살타라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8일 새벽 4시 첼시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칼을 빼 콤랜드와 살타라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콤랜드와 살타라는 바로 벨르브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미국 등 9개로 1개월 이상 머물고 있다고 건강보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면제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가 연간 4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그 기간에는 보험 급여를 정지합니다.
가입자가 국외에 머무는 동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한 달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가 사후에 증빙 자료를 모아 3년 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외 체류 기간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해 줍니다. 문제는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환급 소멸 시효 완료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 달 이상 국외 체류자가 해마다 면제, 환급받지 못하는 건보료가 연평균 수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원데이 플라자 이벤트가 18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 플러싱 노던 156가와 루즈벨트 애비뉴가 만나는 퀸즈 도서관 앞에서 개최됩니다. 퀸즈 한인회와 뉴욕시경이 함께하는 이 행사에서 뉴욕시경은 암벽 등반과 어린이 아이디 신청 프로그램 등을, 퀸즈 한인회는 공연을 진행합니다. 행사에는 플러싱뱅크와 헬스플러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이 참가를 확정지었습니다. 당일 부스 접수와 문의는 10일까지 퀸즈 한인회로 하면 됩니다. 퀸즈 한인회는 이 행사의 성공은 이 장소에 한인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원데이 플라자가 열리는 구역을 한인 공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강 복지관이 봄을 맞아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으로 무료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성인 영어 교실과 선요가, 소셜 서비스 상담 등입니다. 무료 성인 영어 교실은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진행되며 선요가 교실은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열립니다.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연금 신청, 세금 보고, 시민권 신청 등의 소셜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상담합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2015년 장병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를 개최합니다. 발표 주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튼튼한 안보, 그리고 우리의 비전으로 언어 또는 공연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10분 내외로 발표하면 됩니다. 단 영어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발표문의 요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대상은 군인 또는 대학생, 대학원생, 6.25 전쟁, 유엔 참전국 용사 후손으로 통일안보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청년 2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출전해야 합니다. 본 대회의 대상 수상팀은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 발표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5월 8일 오후 5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2015년 한국 영화의 밤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과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14일 오후 6시 30분 아시아 소사이어티 내 강당에서 족구왕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영화 족구왕은 갓 군대를 제대한 후 복학한 주인공인 만섭이 취업 준비장으로 살벌하게 변해버린 대학교 캠퍼스에서 오직 족구만을 외치며 교내 족구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물입니다. 2015년 한국 영화의 밤 프로그램 관람료는 무료며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관람은 선착순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인 2015년 슈퍼스타 K7 미주 지역 해외 예선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원은 오디션 당일까지 받으며 뉴욕은 4월 25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은 국적, 나이, 성별 제한 없이 슈퍼스타를 꿈꾸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미주 지역 예선은 현장에서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육은 물론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어린이는 신을 향한 절규라며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8일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 주례한 미사에서 비용을 계산하지 말고 항상 어린이를 보호하자, 그리해 어린이들이 실수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자신들의 무한한 가치를 알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바티칸 라디오가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린이는 창조주가 남자와 여자에게 내려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라며 성인들은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불법 체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2012년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올리언즈 소재 제5회 순회 항소법원은 미시시피주 당국과 연방 이민세관국 일부 관료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복해낸 소송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판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시시피주와 연방기관이 이번 소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한중일 3국의 지질자원 연구기관이 8일에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지오셔밋을 열고 분화 위험성이 높다고 관측이 제기된 백두산에 대한 공동 지질 탐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과 중국 지질연구소, 일본 지질조사소 등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동아시아 국제 지질도 작성 프로젝트 3차원 지질탐사 지질지혜 문제 등입니다. 이 중 지질지혜 관련 세션에서 백두산 화산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중 양국은 백두산의 폭발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백두산 공동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의 관계자는 일본은 두 지각판의 충돌에 의해 생긴 섬으로 백두산의 생성 원리와 비슷하다며 한중일 3국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면 백두산 폭발을 더욱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정보기술, IT 업종의 주가 거품이 지난 2000년 미국의 닷컴 버블 붕괴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시장 관계자들이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다만 중국 증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당시 미국보다 낮아서 거품이 터지더라도 그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IT 업종의 7일 현재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220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닷컴 붕괴 때의 156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내정과 가뭄으로 황폐해진 소말리아의 한 학생이 미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에 다니게 됐다고 CNN 머니가 6일 보도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20살인 아부디 사마드 아단으로 최근 하버드대로부터 입학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단은 2009년 소말리아에 설립된 아바르소 보딩스쿨에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